희망을 걷는 사람. 1. 한 장의 사진. 아, 이 아이구나. K의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사진 속 소녀는 목발에 온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내일 뒤 11살의 소년.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한가운데 목발 하나의 의지에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 작은 몸. 하지만 K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빛. 절망 속에서도 살아있는 작은 불꽃. K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년 전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그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K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넬디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한 장의 사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될 위대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1-1 무너진 세계. 1995년 봄 7살 소년 K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얘들아, 나 먼저 간다. 학교 앞 횡단보도.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가던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급커브를 돌던 트럭이 어린 K를 덮쳤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K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고 이불 아래가 이상하게 평평했습니다. 엄마, 내 다리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만 흘렸죠. 그날 K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릎 위로 절단. 양쪽 모두. 7살 소년에게 너무나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운동장, 자전거를 타던 골목길, 축구공을 차며 땀 흘리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아득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긴 후의 나날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 둘. 물리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 처음에는 두 걸음도 걷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해 쓰러질 때마다 K는 울고 싶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어? 왜 나만 이래?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천천히 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 복학한 날 K는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깨달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쟤 진짜 다리 없대. 무섭다. 옆에 가기 싫어. 쟤랑은 같은 조하기 싫어요, 선생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시선들이었습니다. K는 점점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날 선 감수성이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체육 시간이 되면 운동장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뛰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1-2 다시 걷기까지. 변화의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K를 불렀습니다. K야, 선생님이 좋은 소식이 있어. 로봇 의족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한대. 내가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로봇 의족. K는 그때까지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며 그의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또다시 좌절해야 한다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해보자, 아들. 안 되면 어때? 시도라도 해보는 거지. 2010년 봄 K는 국내 최초 로봇 의족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 로봇 의족을 착용한 날을 K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강철, 복잡한 전자장치와 센서들, 의족을 다리에 장착하는 순간 K는 이질감에 압도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볼까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을 때 K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몸의 일부가 아닌 기계를 다리로 쓴다는 것,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뎌 봐요. K는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로봇 의족이 뻑뻑하게 움직였습니다. 휘청. 다시 균형을 잡고 왼발을 앞으로. 또 휘청.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3걸음을 걷고 나서 K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족을 착용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걸음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20걸음, 한 달 후에는 100걸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팔이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K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K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걷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K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로봇 의족을 착용한 채 혼자 힘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서 있어. 내 힘으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K에게는 세상을 되찾은 것과 같은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1-3. 런웨이 위의 전사. 모델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2013년 재활병원 상담사의 제안에 K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델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 안 돼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키도 182cm나 되고 자세도 멋지고 무엇보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K는 망설였습니다. 모델이라니. 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자신이 오히려 무대 위에서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전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첫 오디션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걸음걸이가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거절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K는 좌절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워킹 연습, 포즈 연습, 표정 연습, 로봇 의족과 하나가 되는 연습,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 멋지게 서는 연습, 거울 앞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고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다양성 패션쇼 오디션. 다음 K씨. K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로봇 의족의 기계음이 은은하게 들렸지만 K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런웨이 끝에서 멈춰 선 그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순간 심사위원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K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해냈다. 첫 정식 패션쇼는 2015년 봄이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K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K씨, 준비됐어요? 스태프의 신호에 K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웅장한 음악. K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로봇 의족의 존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K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런웨이 끝에 도착했을 때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멋있어요. K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박수, 환호, 그리고 뜨거운 시선. 그것은 더 이상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찬사와 응원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K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날 이후 K는 로봇다리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조명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K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나눠줘야지. 1-4 희망의 다리. 2016년 겨울 K는 한 국제 구호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개발국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의족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K는 즉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K는 넬디를 만났습니다. 11살의 넬디는 지뢰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목발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는 그의 일상은 고단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안녕, 넬디. 나도 너처럼 다리가 없어. K가 자신의 로봇 의족을 보여주자 넬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거 진짜 다리예요? 응, 로봇 다리야. 이걸로 나는 걸을 수 있어. 뛸 수도 있고. K는 그 자리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걷고 뛰고 심지어 가벼운 댄스 동작까지. 넬디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넬디는 자신의 의족을 받았습니다. K가 직접 착용을 도왔고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균형을 잡고. 그래, 잘하고 있어. 넬디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두 발로 서던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넬디의 어머니는 울면서 K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에게 다리를 돌려주셔서. K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날 저녁 넬디가 K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처음에 무서웠어요? 다리 없어졌을 때? K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많이. 그리고 슬펐고 화도 났어.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계속 그런 생각했지.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K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갔어. 그리고 깨달았지. 다리가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넬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처럼. 1-5 계속되는 여정.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아프리카, 2018년 남미, 2019년 중앙아시아. K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장애 아동들에게 의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것은 단순히 의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내 다리가 없다고 해서 내 꿈까지 없는 건 아니야. K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절망했던 순간들, 넘어졌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을. 나도 너희와 똑같았어. 무서웠고 슬펐고 화가 났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어. 너희 앞에.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의 눈빛이 희망의 눈빛으로. 어떤 아이는 K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또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2개의 로봇 다리로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 K는 그 선물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K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다리 온라인 멘토링.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화상으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는 특별한 거야. 선생님, 저는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 나도 오래 걸렸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이 와. 약속할게. 매주 토요일 오전 K는 전 세계의 아이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진행하는 세션도 많았지만 K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엔 장애 인권리 위원회에서 K를 초청했고 그는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장애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K에게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넬디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K, 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물리치료학과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메일과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넬디의 모습. 이제 20살이 된 청년의 모습. K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찾던 의미가. 이 에필로그 한 걸음 한 걸음. 2025년 겨울 K는 서울의 한 강연장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희망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봅니다.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저는 7살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K는 무대 위를 천천히 걷습니다. 로봇 의족의 기계음이 은은하게 울립니다. 이 다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리와 함께 걷습니다. 뛰고 춤추고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미소를 짓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석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소녀가 K에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14살 소녀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K는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물론이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실패할까봐. K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도 수천 번 넘어졌어.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해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저녁 K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K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구나. 25년 전 7살 소년이 두 다리를 잃던 그날. 그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배웠고 아픔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넬디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오늘 첫 임상 실습했어요. 한 소년에게 물리치료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K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아니야, 넬디.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 창밖의 불빛들이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K는 로봇 의족을 내려다봅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된 이강철 다리. 처음에는 차갑고 낯선 존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을 실어 나르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고맙다. K는 의족에게 속삭입니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걸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넬디가 일어설 것입니다.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K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한 사람의 여정이며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완성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K의 삶이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한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K는 걷고 있습니다. 런웨이 위에서, 강연장 무대 위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넬디처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이들처럼. 장애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K가 그랬듯이, 넬디가 그랬듯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한 걸음이면 됩니다.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모여 당신만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 희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